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AI를 어떻게 구현하고 걔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통계적인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게 그냥 AI라 그래가지고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상식선에서 그냥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AI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게 보면은 연평균율이 AI 산업의 같은 경우는 11.2%. 그러면은 뭐 원래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만은 10년이면은 2배로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거는 2023년 지금부터 뭐 한 3년 뭐 거의 2년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2조 이상의 어떤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AI라든지 AI의 기본이 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열심히 공부하면은 여러분 장래는 밝다. 확신합니다. 자, 보면은 그냥 뭐 여러 가지 빼고 사례 중심으로 볼게요.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AI 그러면 막 컴퓨터 쪽, 그렇게 프로그램 쪽만 적용이 되고 딴 데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를 보면은 이게 프로그램 이야기하고 전혀 그게 IT 이야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죠? 자, 고객 간 CRM이라든지 내부 경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뭐 가치 창출은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AI가 더 많이 씁니다. 볼까요? 고객 맞춤형 보험, 이슈요. 그 다음에 광고, 그 다음에 투자, 물류, 뭐 데이터 생산, 주문, 예측 이런 것이 솔직히 AI들을 많이 써요. 뭐 보면은 마지막 보면은 농업에서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AI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는 뭐 컴퓨터 쪽에 치중된 게 아니고 전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게 AI고 AI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가공, 처리, 분석 능력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자,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근래에 나오고 있는 사례 중심인데요. 보면은 이제 요즘 심각하죠, 그죠? 감염병 차단이라든지 티커머스라든지 데이터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AI, 빅데이터 처리에 의해서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걸 이제 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죠. 이게 이론적인 거 말고 실질적으로 개발돼 가지고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것들이 지금 이제 막 계속 이제 제품들이 나오겠고 이런 쪽 분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굳이 뭐 취업을 컴퓨터,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치중한 게 아니고 어떠한 분야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이쪽은 우리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뭐 어떤 CRM 하는 데도 갈 수도 있고요. 경영하는 데도 갈 수도 있고 아까 뭐 보험회사도 잠깐 보면 보험회사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물류 이런 데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AI라든지 빅데이터를 처리를 하지 못하면은 업무를 제때 그리고 많은 그 다음에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업무들을 못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학문 중에 한 개예요. 그런데 이제 통계 이야기를 꺼내요. 왜 통계가 필요하냐? 빅데이터 AI고 빅데이터인데 왜 통계가 필요하냐 했는데 자, 이 러닝머신이라는 게 머신러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러닝머신 분야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수학, 통계, 컴퓨터, 과학,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수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이 통계학에서 실질적으로는 뭐로 머신러닝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 왜 이렇게 머신러닝을 인공지능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방법. 첫째 수학적 관점. 그게 선형대수, 이산수학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내 같은 경우에는 통계 관점에서 해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의 차이는 그렇게 뭐 있지만은 결론은 어쨌든 간에 AI를 설명하는 한 파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통계에서 표본, 이게 우리가 박지 않은 이 표본을 알고, 표본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체 중에서 내가 일부만 뽑아가지고 나와 있는 이 샘플을 우리가 이제 통계학에서 표본이라고 불러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20살의 평균 몸무게가 얼마냐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 뭡니까? 우리나라 20살 사람들 다 측정해가지고 평균값 나오면 딱 정확하지. 근데 그러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 100명 혹은 200명 정도만 뽑아서 이 사람들만 가지고 뭘 한다? 어떤 평균값을 구하는 게 바로 통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지? 편차, 분산, 표준 편차.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균은, 자, 여기 볼까? 평균은 뭐예요? 평균. 전체 값에 나누기 n. 그지? 그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 중앙값, 최빈값 처음 들어보죠? 최빈값은 어떤 집단에서 많이 나온 숫자, 이렇게 80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80이 최빈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앙값은 중앙값하고 우리가 평균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인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중앙값은 어떤 값의 중앙에 있는 값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반에 수학시험 쓰는데 30, 30, 30을 맞은 친구 3명이 있고, 이건 A반을 칠게. 자, 그 다음에 B반에는 100점 맞고, 빵점 맞고, 20점 맞았어요. 아, 이거 90점 돼야 되네? 90점 되려면은 한 70점 하면 되겠다. 70점, 90점. 자, 그러면 요거 평균은 얼마입니까? 30점. 이거 평균은 얼마예요? 30이지. 똑같은 평균은 30점인데, 얘의 중앙값은 누구야? 30이라는 게 중앙이잖아. 중앙값이 30이 되는 거예요. 얘는 중앙값이 얼마다? 20이 되겠지. 0과 20과 70이니까. 이 중앙값이 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개념적 차이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물어볼게. 왜 복잡게 편차, 분산, 표준 편차라는 이런 개념들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모 집단에서 일부분을 뽑아가지고 샘플을 뽑는다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샘플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샘플을 가져왔는데 이 샘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바로 이기는 편차, 분산,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적용시켜가지고 각각의 샘플에 대한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평균은 뭐예요? 뭐 전체 사람들의 다 더하기해서 전체 수만큼 나오는 게 평균이잖아. 평균이 만약에 아까처럼 30점이다. 그러면 이 A반의 30점이다 그러면은 이 A반의 가정한 특징은 평균 30점이 이 반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요 반에 아까 평균 30, 여기도 평균 3점이네요. 자, 그래 중앙값 볼까? 중앙값이 20이라는 거는 뭐 B반에 대한 특징. 이렇게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복잡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잠깐 볼까요? 그러면은 자, 오케이. 자, 편차는 뭐예요? 편차. 차이가 얼마나 있냐. 자, 그 다음에 분산은 무슨 말일까요? 분산은 얼마나 흩어져 있냐. 그런 개념이에요. 자, 표준 편차는 편차인데 뭔가 이제 스태틱하게 표준을 정해놓고 그 표준을 근거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가 되는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해요. 그게 통계를 너무 어렵게 이제까지는 고등학교에서 설명했는데 교수님은 쉽게 설명할게요. 자, 내가 여기 서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채은이하고 희연이하고 떨어진 거리가 있지. 이게 보니까 3m 50인데 그러면 채은이하고 희연이야 내랑의 편차는 얼마다? 3m 50.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있는 강산이하고 내하고 떨어지는 거리는 6m 70이면 6m 70의 편차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럼 왜 평균과 편차가 나올까? 평균값이 있고 만약에 편차가 크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예요? 많이 값이 퍼져 있다는 이야기지.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2분단, 3분단에 2명, 3명씩 모여 앉아 있었어. 이거 하고 한 명은 저 끝에, 한 명은 이 끝에, 한 명은 이 끝에, 한 명은 중앙에 있으면 쫙 퍼져 있잖아. 퍼져 있는 정도가 뭐다?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러면은 왜 편차와 분산 이야기를 왜 할까? 왜 해야 됩니까?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X, Y축이 있어. 자, 평균 대충 이렇게 돼. 근데 어느 집단은 분산이 되게 막 커, 이렇게. 이게 기준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집단이 있을 거고. 자, 어떤 집단은 이렇게 모여있는 집단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A 모델이고 이게 B 모델이라 치자. 자, 그런데 A 모델은 이렇게 분산이 돼. 원래는 이렇게 하면 의미는 없어요. 자, 이렇게 분산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점에 내가 새로운 점을 찍고 새로운 값이 들어오는 거야. 새로운 점을 찍을 때는 대충 봤을 때 이 범주 안에만 찍으면 된다는 이야기지. 그 정답이 나왔잖아. 지도학습. 자, 그 다음에 이런 모델이 있을 때 내가 그 다음 세 점을 찍어야 돼. 그럼 대충 어느 범주 안에 찍어야 되나? 요 범주 안에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은 평균이 나오고 아까 말한 편차가 나오고 분산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값이 입력됐을 때 즉 새로운 값 X가 입력됐을 때 Y값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모델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 모델의 기본적 개념이 분산과 표준 편차라. 이해됐습니까? 어렵게 수학을 통계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제일 무식하게 리미트, 인테그랄 막 이런 거 쓰잖아. 이 기호는 뭐냐면은 그냥
x가 0일 때 이렇게 쓰는 기호예요, 기호. 우리가 a 파더를 이렇게 쓰듯이 약속이잖아, 약속. 그지? 통계에서 수학도 이런 거 다 약속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에 이거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이게 어떤 의미다?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야 돼.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쉽게 갑시다. 쉽게. 자, 두 개 표가 있어요. 집단이 있어요. 두 개, 무슨 집단? 뭐 집단이야? 표본이야? 일부러 대답 안 하지는 말고, 그냥 해야 돼. 뭐 집단이야? 표본이야? 샘플이야? 샘플이야. 다 아니기 때문에 다, 통계는요, 기본적으로 샘플을 가지고 합니다. 자, A 회사가 있고요. B 회사가 있습니다. 자, 평균은 똑같아. 4,280만원. 얘도 4,280만원. 그런데 보니까 얘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적은 여기 적은 건 평균에서 빼기 한 거야. 평균 차. 이게 뭐가 되겠노? 밑에 있는 게 뭐다? 편차. 그럼 얘들도 편차. 그러면 A 회사, B 회사 딱 봤을 때 누가 묻겠지? 야, 그 두 회사는 어때? 그러면은 평균만 따지면 똑같은 레벨이지. 근데 엄밀히 따지면 편차가 이렇게 크고 얘는 편차가 작고 어느 회사가 더 좋은 회사예요? B 회사지. 평균만 가지고는 이 샘플의 집단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편차가 가져오고 분산 가져오고 나중에 가져오면 다양한 값들을 가져와서 샘플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죠? 안 어렵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려워 보이지? 그지? 이것도 안 어려워. 자,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20명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이렇게 있다 쳐요. 국어 점수는 20명의 국어 점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자, 요거 뭡니까? 넘파이지. 넘파이에서 가지고 있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요 안에 있는 값을 잡아 여가 찍으니까 뭐가 나온다? 합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값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값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다 일일이 더하고 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넘파이.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넘파이라는 놈인데 넘파이에 가지고 있는 펑션인 무슨 sum 펑션에다가 여기다가 무슨 값을 잡아 있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 들어있는 요 값을 이렇게 잡아 연가하고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를 찍히면 당연히 합.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평균. 그 다음에 이건 뭐고? 분산. 이건 뭐? 표준 편차 해가지고 값이 쪼르기 찍힙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누가 계산한다?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해 놓은 거지. 자, 그러면 보면은 합계는 얼마다?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분산 얼마고? 표준 편차 얼마 이렇게 된다. 그래서 수학에서 특히 통계에서는요, 내가 계산하는 게 없습니다. 그 개념만 익혀놓으면은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왜, 언제,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균을 구해야겠다. 그러면 저기 있는, 아까 보고 민이라는 거 쓰구나. 자, 잠깐 볼까요? 자, p-value라는 이야기 나오잖아. p-value의 뜻이 뭐냐면은 영어 빼고 확률값이야, 확률값. 자, 무슨, 확률은 뭔지 알죠, 여러분? 확률.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의 수. 그게 전체 일어날 경우의 수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확률이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딴 데는 이런 설명 안 돼. 자, 설명해 줄게요. P값이 내가 이제 나중에 P값이 0.05보다 작다라면은 0.05보다 작다는 얘기. 아까 P값이 뭐라 그랬는데 여러분? P가 무슨 값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확률값. 무슨 확률?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P가 내가 기준이 되는 0.05보다 작대. 그럼 무슨 말이고? 그 사건이 우연하게 일어난 거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일어난 거가. 자, 이 그림이에요. 자, 이게 뭡니까? 종처럼 생기지, 종. 이게 정규 분포라 그래요. 자, 빨간색이 칠해지는 영역이 전체 값들의 95%. 그 다음에 파랗게 칠해지는 양쪽이 합쳐가지고 0.25 합쳐가지고 0.05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아까 막 샘플을 뽑았어.
근데 샘플 뽑은 값들이 이렇게 들어있어. 그럼 그 값을 신뢰할 수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빵집에서 빵을 20개 샀어요. 근데 그 20개가 대충 요 안에 들어있는 20개다. 그럼 그 샘플을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신뢰할 수 있다. 근데 빵집에서 빵을 샀는데 막 이게 들어있는 빵 무게입니다. 이게 들어있는 거 뽑았으면 그 값은 신뢰할 수 없다, 있다, 없다? 표본값은 샘플은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거였잖아, 의문이. 내가 빵가게에서 20개 빵을 모았는데 그 샘플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럼 모를까? 아, 가져온 빵이 요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은 오케이. 근데 요 밖에 있는 범주에 있는 거면은 X. 그 기준은 뭐다? P값. 어땠다? 0.05보다 작으면은 신뢰 안 한다. 그러면 0.05보다 작단 말은 어디 있단 말이야? 여기나 여기 있단 말이지. 그거는 버리는 값이야. 이해됐습니까? 대충? 이제 모든 영화를 다 빼기가 힘들어가지고 선생님, 교수님이 내가 3개형만 뺐어요. 3개형만. 3개형만 빼가지고 언제부터 여기가 16, 15, 14, 13, 12, 11 막 그중에 10월 10일부터 무슨 영화? 주황색이 뭐예요? 이거죠, 그죠? 이거가 어떻게 평점이 이렇게 변했는지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동주는 1인가? 1, 2, 3인가? 이게 5, 4, 3이네. 12월 3일부터 데이터가 들어오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동주란 영화는 어제 12월 3일부터 상영한 거예요. 상영등인데 별점 변화는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부활 증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평점이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 이게 스토리는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극장판 이것도 보면은 처음에는 개봉 전에는 조금은 인기가 있었는데 갈수록 전체적으로 영화가 들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9.55 정도의 평균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우리가 네이버 이런 데서는 그냥 이제 텍스트로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실질적으로 분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가 코딩을 배우고, 코딩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쭉쭉 하면서,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분석을 보고 시각화, 이런 것들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 처리.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거는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법을 여러 가지 좀 배워놓으면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어떠한 분야.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은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했지만은 IT 쪽만 쓰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보면은 여러분이 구글링 해가지고 직업 구하기, 구인 구직이 들어가잖아요. 데이터 분석,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AI, 빅데이터 분석이 억수로 많아요. 제조업, 공장에서도 이제는 AI를 접목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뭐 있습니까? 주문, 생산, 분량, 전부 다 AI로 데이터를 다 관리해요. 그래야 채상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과는 진짜 자기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은 취업 거의 100% 될 수 있을 정도로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제 우리 3학년도 있고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는데 조금 더 분발해 가지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